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김승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모델링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 유징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컴퓨터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제 간단한 바이오는 2012년도와 2018년도에 학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2020년도에 스위스의 EPFL이라는 곳에서 포스닥을 거친 후 현재 고려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딥러닝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리서치 골이고요. 크게 덴스 비주얼 코리스판던스나 비주얼 데이터 언더스탠딩 등에 관한 문제들에 관심을 있게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 앞으로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발표로 넘어가면은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스페셜 인베런스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에 관한 전통적인 방법부터 딥러닝 방법들의 오버뷰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섹션에서는 리커런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라는, 즉 RTN이라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올해 CVPR에서 발표할 예정일 실린더리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CN이라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볼루메트릭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는 VTN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본 세미나를 컨클루전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인베리언스라는 게 무엇이냐를 전통적인 방법부터 딥러닝으로 오면서 살펴보면, 사실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롱 스탠드한 프로블럼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나 오브젝트를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논리지드 디포메이션들이 일어난다거나, 같은 사람이지만 매우 다양한 모양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스케일이 매우 달라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찍는 각도에 따라서 뷰포인트가 달라진다거나, 같은 오브젝트 클래스지만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즉 같은 의자이지만 매우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트라 클래스 오브젝트들에서 어떻게 저희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 수 있을까가 사실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프트라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어떠한 두 장의 영상이 다음과 같은 뷰포인트 베리에이션이 존재할 때 시프트의 철학은 이러한 영상들에서 뷰포인트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어웨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찾아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맞게 패치 디스크립션을 뽑아서 매칭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2012년도에 이미지넷 기반의 이미지넷 또는 알렉스넷이라고 불리는 딥러닝 방법들이 나오기 전에 사실 시프트라는 논문이 그때까지 68,000번 정도 레퍼가 될 정도로 사실상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많이 레퍼가 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뽑는 게 컴퓨터 비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수가 있고요. 사실 시프트에서 가지고 가는 철학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인풋이 있을 때 인풋에서 이 각각의 로컬점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왜곡을 먼저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을 에스티메이션하고, 그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에 맞도록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해서, 즉 패치를 익스트랙션을 해서 그 패치에서 뽑은 피처들을 가지고 매칭도 수행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수행하고 다양한 태스크들을 풀 수 있는 게 이제 시프트 디스크립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프트 피처 디스크립터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사용되는데, 이제 백오버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시프트 기반의 피처들을 어떠한 하나의 글로벌 피처 디스크립터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 피처 백오버드라는 글로벌 피처 디스크립터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오브젝트에서 시프트 피처를 익스트랙션들을 하고요. 이러한 시프트 피처들을 어떠한 백오버드라는 새로운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으로 레프렌테이션을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영상들을 글로벌 피처 디스크립터로 만드는 게 이제 백오버드의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백오버 월드는 스페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영상에 스페셜 정보까지 넣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매칭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이러한 존재하는 영상을 저희가 레벨 0, 레벨 1, 레벨 2로 나누고요. 레벨 1은 영상 전체, 레벨 0는 영상 전체, 레벨 1은 2x2, 레벨 2에서는 4x4의 서브 리즌으로 나눠서 이 각 서브 리즌마다 저희가 앞에서 제안했던 백오버 월드를 가지고 이미지 피처, 글로벌 피처 디스크립터를 만듭니다. 이제 이러한 글로벌 피처 디스크립터들을 컨캐터네이션 해서 하나의 매우 큰 글로벌 피처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게 SPM의 가장 제너럴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SPM 방법이 이제 이미지넷이 나오기 전에, 딥러닝 전의 방법에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오브젝트 레코니션 또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분야에서도 사실 이제 이러한 스페셜 디포메이션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영상에서 이 부분이 자전거다 라고 저희가 디텍션, 로컬라이전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다음과 같이 같은 자전거지만 자전거가 뭐 앞바퀴가 들었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다양한 왜곡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스페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오브젝트를 디텍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뭐 루트 필터나 파트 필터를 사용해서 어떤 이러한 파트 단위에 존재하는 파트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하고요. 이러한 파트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해서 이제 이러한 파트 피처와 루트 피처를 조합해서 DPM이라는 방법으로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이 오브젝트 딥러닝 전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매우 많은 컴퓨터 비전, 최근에는 사실 대부분의 모든 컴퓨터 비전 방법들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재정립이 되고 리포뮬레이션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딥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길지만, 사실 딥러닝의 아이디어는 어떤 커널들을 사용해서 어떤 하이러키컬한 커널들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인풋 데이터를 아웃풋 피처 디스크립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사실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CNN을 사용해서 매우 월등한, 즉 기존의 핸드크래프트 방법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성능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수많은 컴퓨터 비전 방법들이 딥러닝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딥러닝에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3x3 커널을 가지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때 이러한 3x3 커널이 픽스드된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커널들을 하이라키컬하게 쌓았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떤 오브젝트의 업라이트된 패치만을 가지고 디스크립션을 수행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CNN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맥스플링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 디스크립터 내에서 어떤 서브 리즌들에서 플링으로 뽑은 대표 값들로 레퍼런트를 하자라는 게 플링의 가장 큰 아이디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어떠한 이러한 스몰한 인베리언스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미티드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오리지널 영상에 저희가 임의로 다양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들이 고려된 영상들을 만들고, 이러한 영상들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러닝을 했을 때 기존의 오리지널 영상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스페셜 인베런스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의 아이디어인데요.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픽스드 되고 알려져 있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만 고려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존의 딥러닝 한계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딥러닝 방법들이 제안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영상에서 크롭을 하고 와핑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패치를 만들어서 딥러닝을 돌렸던 기존의 방법들은 보시는 것 같이 크롭 에러,
아니면은 또 이게 와핑했을 때 오브젝트 자체 모양이 왜곡되는 에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SPP넷에서는 이미지에서 컨볼루셔널 피처들을 먼저 뽑고요. 거기에서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풀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이게 이제 앞에서 저희가 봤었던 스페셜 피라미드 매칭이라는 기존 핸드크래프트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온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피처 디스크립터를 먼저 뽑고, 피처 디스크립트에서 하이라키컬 풀링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훨씬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제 Reasonable Interest Pooling, 즉 ROI 풀링이라는 새로운 기법과 만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분야에서도 이제 CNN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SPP넷을 기점으로 영상에서 어떤 피처를 글로벌 또는 로컬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뽑고요. 이제 이러한 피처 맵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리전을 풀링을 통해서, 즉 SPP넷처럼 어떤 풀링을 잘 해와서 이러한 풀링으로 뽑은 피처가 이 영상에 존재하는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에 강인하도록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제안이 되었고, 이제 패스터 RCN은 FPN, 레티나넷처럼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의 이제 획기적인 방법들이 본 논문을 기점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조금 더 나아가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2015년 립스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 아이디어는 어떠한 인풋 영상이 있을 때 이러한 네트워크의 인풋에서부터 우리가 이 영상에 존재할 만한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이제 이러한 에스티메이션된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 인풋 영상을 다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커먼한 도메인으로 옮기자라는 게 아이디어이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7, 5, 6이 이렇게 어떤 왜곡들이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이 저희가 스페셜 왜곡이 없는 커먼한 도메인으로 옮김으로써 그 뒤에 붙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들을 훨씬 더 잘 풀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떠한 임의의 컨볼루셔널 액티베이션 맵이 있을 때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컨볼루셔널 액티베이션에 존재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컨볼루셔널 액티베이션은 리샘플링을 통해서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의 아이디어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로컬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이 영상 또는 이 피처 맵에 존재하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 그리드를 만듭니다. 이제 이러한 샘플링 그리드를 통해서 기존의 CNN이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즉 영상의 왜곡을 존재하지 못하고 그냥 디스크립션 하던 것에 비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영상의 왜곡에 강인하게 저희가 피처 익스트랙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러한 STN이라는 2015년도의 닙스 페이퍼를 기점으로 이제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딥러닝에서 어떤 모듈화해서 주자. 그래서 딥러닝의 성능 향상을 꾀해보자라는 게 이제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고,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저의 논문들도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나온 논문들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피처 디스크립터 또는 피처 액티베이션 맵에서부터 뽑은 트랜스포메이션 와핑 필드를 가지고 어떤 샘플러, 즉 바이리니어 샘플러를 통해서 다시 리샘플하는 이제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영상들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스페셜 왜곡들이 존재를 할 때 저희가 STN을 잘 학습을 하면 어떤 로테이트된 숫자도 잘 돌려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어떤 논리지드 디포메이션에서도 강인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예로는 어떤 스트릿 뷰에서의 하우스 넘버 디텍션이라는 방법인데, 어플리케이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내추럴 영상에서 다양한 왜곡이 존재하는 숫자들을 저희가 STN을 자학습해서 숫자를 디텍션한 방법입니다.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훨씬 논리지드 디포메이션에 강인하게 디텍션을 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파인 그레인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야입니다. 이런 파인 그레인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분야는 새는 새인데 다양한 클래스, 즉 서브 클래스들에서 나오는 새를 어떻게 잘 분별을 할까라는 게 이제 파인 그레인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새라는 클래스는 같지만 이 서브트랙의 다른 피처들을 어떻게 잘 분별할까라는 게 이제 이 분야에서의 핵심. 이제 이러한 파인 그레인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도 이제 STN을 사용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제 투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STN을 기반으로 뽑은 패치들인데요. 이제 이러한 패치를 봤을 때 영상 전체를 봤을 때보다 이 빨간 박스들을 보면은 이러한 영상들을 더 잘 분류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어떤 서브트한 왜곡들은 사실 이 새의 얼굴만을 봤을 때 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TN을 통해서 이런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을 잘 디스크립션을 하면은 기존의 영상 전체를 보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성능을 있다라는 게 이제 STN의 아이디어였고요. 이제 이런 STN이 이제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ST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글로벌하고 파라메트릭한 트랜스포메이션만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즉, 어떤 영상이나 어떠한 컨볼루션 액티베이션에서 글로벌하고 파라메트릭한 변화만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존의 STN에서의 한계였고요. 이제 이러한 STN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로컬하고 덴스하고 어떤 논파라메트릭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는 논문은 이제 ICCV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왼쪽에는 레귤러한 컨보에 비해서 어떠한 다양한 스케일이나 에스펙트 레이시오, 로테이션, 어떤 논리적 디폼들을 잘 학습을 해서 이런 스페셜 디포메이션의 강인한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컨볼루션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레귤러 컨볼루션과 다르게 어떤 오프셋 필드를 러닝하는 파트가 있고, 이제 이러한 오프셋 필드를 가지고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맵을 리쉐이프 한다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는데,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STN과 비슷합니다. 즉 STN처럼 로컬라이즈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로컬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 필드를 찾아서 피처를 리쉐이프 한다라는 게 이제 STN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는데, 다른 점은 이제 이러한 오프셋 필드가 로컬하고 덴스하게 에스티메이션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아이디어이고요. 이제 이러한 디포머블 컨보는 ROI 풀링에도 사용돼서 다양한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에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스탠다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귤러한 그리드에서 샘플링을 통해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오브젝트에 존재하는 왜곡의 취약함을 알 수가 있는데, 디포머블 컨보는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의 쉐입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어떤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해서 디스크립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의 스페셜 베리언스에 강인하다 게 있고요. 이러한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ROI 풀링에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어떤 디포머블한 파트들을 잘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돼서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도 기존의 다양한 기존의 디포머블 컨보를 쓰기 전의 방법들에 비해서 디포머블 컨보를 썼거나 디포머블 ROI 컨보를 쓰거나 디포머블 컨볼루션과 ROI 풀링을 다 같이 썼을 때 기존의 레귤러 컨볼루션이나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성능 향상은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모듈 내에서 고려했다라는 데서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포머블 컨볼루션과 레귤러 컨볼루션을 다양한 백본 네트워크들에서 비교해본 결과들이고요. 다양한 태스크나 네트워크들에서 봤을 때 디포머블 컨보가 이제 레귤러 컨보에 비해서 훨씬 낫다라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트로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STN이나 이거의 베리언트들이 사실 처음으로 딥러닝에서 분야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를 주기 위해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프레딕션을 하고, 이제 이러한 프레딕트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CNN 또는 딥러닝에서의 스페셜 인베리언스 네트워크들의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리컨트 트랜스폼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실 뉴립스의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CVPL 2019년, ICCV 2019년도에 다양한 확장 버전으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리커런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덴스 코리스판던스라는 게 무엇이냐입니다. 덴스 코리스판던스라는 게 무엇이냐는 이제 스테레오 매칭 또는 옵티컬 플로우와 같은 분야인데요. 어떤 뷰포인트가 비슷한 두 장의 영상이나 시간적으로 비슷한 두 장의 영상에서 픽셀 바이 픽셀로 대응점을 찾아내는 문제를 말합니다. 즉, 그래서 어떤 영상에서 어떤 3D 정보를 뽑아낸다거나 모션 정보를 뽑아낼 때 가장 많이 쓰인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기존의 덴스 코리스판던스, 티피컬한 덴스 코리스판던스 문제는 어떤 비주얼리 시밀러한 뷰포인트를 고려한 시밀러한 뷰포인트 또는 시밀러한 타임을 고려한다는 데서 사실 심플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 논문에서 관심 있게 풀고자 하는 거는 이제 덴스 세만틱 코리스판던스라는 문제입니다. 덴스 세만틱 코리스판던스라는 거는 픽셀 바이 픽셀로 매칭점을 찾는 거는 동일한데, 어떤 이렇게 같은 자동차인데 다른 그러니까 오브젝트 인스턴스는 다른 두 장의 영상에서 어떻게 픽셀 바이 픽셀로 대응점을 찾아낼까? 라는 게 이제 덴스 세만틱 코리스판던스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고, 사실 사람은 이게 바뀌면 앞바뀌다. 여기 이 파트가 이 파트랑 매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사실 어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딥러닝 모델은 사실 이러한 대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스 세만틱 코리스판던스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사실 논파라메트릭 신 언더스탠딩으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인터넷이나 저희가 수많은 영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상에 대응되는 라벨, 모션, 뎁스 정보들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라벨이나 모션 뎁스를 알고자 하는 질의응답이 들어왔을 때, 즉 인풋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인풋 영상과 세만티컬리 시밀러한 영상들 간의 어떤 덴스 세만틱 코리스판던스를 잘 알 수가 있다면은 이 니얼리스트 네이버에 존재하는 어떤 메타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영상에 대해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많은 컴퓨터 비전 문제들이 풀렸던 수많은 정답을 주고 정답을 학습을 해서 풀렸던 논파라메트릭 방법이 아니라 논파라메트릭하게, 즉 저희가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베이스만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응답에서 가장 가까운 영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트랜스퍼 해옴으로써 논파라메트릭하게 신 언더스탠딩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세만틱 코리스판던스를 저희가 연구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파트 세그멘테이션이나 키포인트 어노테이션 같은 분야에서도 기존의 파라메트릭 방법과 다르게 어떤 타겟 영상의 정답 레이블들을 소스 영상의 대응점으로 와핑을 함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그러니까 새라는 오브젝트는 같지만 다른 오브젝트 인스턴스들 간의 세만틱 코리스판던스를 통해서 어떤 싱글뷰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같은 문제도 이제 어떤 그레이 영상과 어떤 저희가 사실 풀 컬러가 있는 영상을 줘서 이 두 장의 영상에서 덴스 코리스판던스를 찾아 이러한 컬러를 매핑을 하면 이러한 그레이 스케일 영상을 컬러라이제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브젝트들 간의 오브젝트 마스크를 이제 코세그멘테이션, 즉 멀티플 영상들에서 코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이제 비디오 도메인에서 첫 번째 프레임의 라벨만 주고, 이 첫 번째 프레임의 라벨을 이제 이 인접한 프레임들끼리로 이제 프로파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프레임과 인접한 프레임 간의 매칭점을 찾아 트랜스퍼를 하고, 그 다음 프레임과의 매핑점을 또 트랜스퍼를 하고요. 이제 이 비디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스페셜 왜곡에 강인하도록 이제 이러한 첫 프레임의 라벨들을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만틱 코리스폰던스가 왜 어렵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매핑점을 찾고자 하는 패치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을 때,
이제 이런 매핑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2D 스페이스, 즉 어떤 dx와 dy로만 서치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논리지 디포메이션이 일어난 자동차에서 매핑점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의 옵티컬 플로우 방법들을 가지고는 이제 이러한 세만틱 코레스판던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근 연구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시뮬러리티 트랜스폼을 이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왔습니다. 어떤 2D 디스플레이스먼트 뿐만이 아니라 스케일인 로테이션까지 고려한 트랜스폼을 먹여서 매핑을 수행하면 더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어떤 디스크리트하고 제한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어떠한 이러한 패치들을 좀 더 하이어 디멘셔널 스페이스상에서 정의를 내려보자. 이러한 패치를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스페이스상에서 정의를 내려서 매칭점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러한 업라이트 패치가 다음과 같이 실제 논리지드 디포메이션들이 고려되도록 패치 디스크립션이 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각각에서 뽑은 피처를 가지고 매칭을 수행했을 때 훨씬 더 업그레이드한 매핑점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수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어떤 왼쪽 영상의 소스 영상에서 i라는 점을 이제 타겟 영상에서의 어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고려된 패치를 뽑기 위해서는 TI라는 즉 2x3 매트릭스를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업라이트된 패치가 다음과 같이 어파인이 고려된 패치로 뽑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 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2D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비해서 훨씬 하이 디멘셔널에서의 서치 스페이스를 찾아야 된다라는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세마티컬리 시밀러한 영상에서 어떻게 로컬리 베링하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필드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이 본 논문에서 풀고자 했던 거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딥러닝 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페셜 인베리언스 방법이 시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프트라는 것도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먼저 익스트랙션 한 후 이제 저희가 매칭을 수행한다는 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즉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스페셜 인베리언스의 시초가 되었던 방법과 사실 철학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STN 네트워크에서도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에스티메이션 하고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딥러닝으로 뽑겠죠. 이제 이러한 딥러닝으로 뽑은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업라이트를 되어서 존재하던 컨볼루션 액티베이션들을 이제 와핑을 수행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사실 시프트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STN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칭 방법이나 또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이 제안이 됐는데, 이제 이러한 방법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파트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로컬라이즈 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이런 영상이나 컨볼루션 액티베이션에 존재하는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익스트랙션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수식으로 봤을 때 어떠한 소스와 타겟 영상에서 로컬라이즈 네트워크를 통해서 뽑은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플로우 또는 매칭점을 찾았을 때 우리가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쓸 수가 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페셜 인베리언스는 사실 피처 익스트랙션 뿐만 아니라 레귤라이제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 매칭을 수행해서 플로우를 찾아내는 이제 옵티컬 플로우에서 많이 쓰였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보면은 어떤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이제는 레귤라이제이션, 즉 매칭 필드를 찾아내는 곳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세 가지 네트워크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어떤 피처는 업라이트 되도록 뽑고요. 소스와 타겟 영상에서 그냥 업라이트 된 패치로 뽑고, 이러한 패치에서 지오메트릭 매칭 네트워크라는 걸 붙여서 사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매칭점을 찾아내자 라는 게 이제는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레귤라이제이션에 줬던 방법들에서 했던.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커런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은 넘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매칭 네트워크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웃풋이 다음과 같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하도록 연결이 되고요. 구체적인 네트워크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어떤 소스 영상과 타겟 영상이 있었을 때 소스와 타겟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필드로 이터레이션을 점점점 돌았을 때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타겟 영상에 소스 영상을 매핑을 잘 시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즉 세만틱 코레스판던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슈퍼비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이제 아키텍처는 만들었고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세만틱 코레스판던스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드 방법인데 저희가 어떤 영상과 정답을 줍니다. 이제 이러한 정답과 세만티컬리 시밀러 영상 셋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법인데 당연히 이제 이러한 매칭점을 찾아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라지 스케일의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없다라는 한계가 가지고 있고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영상에 우리가 임의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먹이면서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영상의 페어와 우리가 정답으로 준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인트라 클래스의 어떤 어피어런스가 아니라 그냥 같은 영상을 트랜스폼을 먹여서 학습하기 때문에 사실 어피어런스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학습 방법은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마티컬리 시밀러한 영상만 주고 어떻게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제 왼쪽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i라는 점이 저 오른쪽 영상에서 솔루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현재 커런트 점에서의 포인트가 이제 i-라고 쳤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i라는 점에서의 피처 디스크립터와 솔루션에서의 피처 디스크립터의 피처 디스턴스가 미니마이즈 돼야 된다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칭 스코어 자체가 맥시마이즈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매칭 스코어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t를 찾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슈퍼비전이 없이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제 피처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고 이제 피처 시밀러리티 해서 쭉쭉쭉 이렇게 저희가 미니마이저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지금 파란색 패스를 따라서 점점점 솔루션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러한 솔루션에 갔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필드가 i라는 점에 대해서 찾아졌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솔루션이 다 갔을 때 이제 맥시멈과 이 i라는 점에서의 매칭되는 점에서의 이 피처, 즉 피처의 매칭 스코어가 맥시마이즈가 될 것이고 이제 이때가 저희가 솔루션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러닝 기법을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수식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한 네트워크의 성능을 봤을 때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면서 어떤 매칭 정들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을 했고요. 다양한 기존의 세만틱 코레스판던스 방법들과 비교했을 기존에 슈퍼바이즈드 방법을 썼던 방법이나 셀프 슈퍼바이즈를 썼던 방법에 비해서 저희 방법은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방법을 썼음에도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여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퀄러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소스 영상과 타겟 영상이 있을 때 이러한 소스 영상을 타겟 영상으로 세마틱 코레스판던스점을 찾아서 매핑을 수행한 어떤 와핑된 결과를 보여준 그림들인데요.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제안하는 RTN으로 찾았을 때 훨씬 더 이러한 타겟에 어웨어하도록 매칭을 잘 수행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챌린징한 영상으로 같은 새인데 이제 독수리와 타조를 매칭을 수행해서 와핑을 할 때를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는 이 타조를 독수리의 쉐입에 맞도록 잘 매칭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저희 방법이 이제는 어떠한 론리지드한 디포메이션을 강인하도록 로컬하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의자와 동그라미 의자를 매칭하는 태스크에서도 기존의 방법들에서 풀지 못했던 이러한 동그란 부분들을 저희가 잘 매칭을 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이 저희가 제안하는 RTN이라는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RTN이라는 방법도 이제 리미테이션 존재합니다. 어떠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 사람 영상이 있고, 이제 이러한 사람 영상은 세만티컬리 시밀러합니다. 즉 얼굴이라는 의미는 동일한데 사실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법들은 지오메트릭 디포메이션들만 고려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초록색에 비해서 이 빨간색의 패치가 사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치랑 가장 매칭이 잘 된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즉 스페셜 디포메이션들에만 고려를 하는 거고, 이러한 패치들에서 뽑은 피처 디스크립터는 저희가 같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이러한 패치들은 포토메트릭 디포메이션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색깔도 다르고 사실 어떤 광학에 의해서 생기는 왜곡들도 발생을 하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사실 그냥 이러한 패치에서 뽑은 피처가 피처 디스크립션 도메이션 같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아까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할 때 이 피처 디스크립터들의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필드를 찾아내는데 이 피처 자체가 사실 달랐다 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존의 위클리 슈퍼바이저 세만틱 매칭 방법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저희는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또는 어트리뷰트 트랜스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이런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이제 컨텐트 영상이라 봤을 때 이 영상과 이제는 어떤 스트럭처 정보는 동일합니다. 스트럭처 정보는 동일하지만 이러한 어떤 스타일 정보들이 다양하게 달라질 때 이런 스트럭처 정보는 보존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스타일들을 트랜스퍼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이 소스 영상과 타겟 영상이 있을 때 소스 영상을 타겟 영상의 스타일로 매핑을 해서 뽑은 피처 디스크립터가 타겟에서 뽑은 피처 디스크립터와 같아지도록 이러한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를 학습해라 라는 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즉 이러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피처 디스크립터 상에 존재하는 어떤 스타일 정보들을 저희가 사실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스타일의 변형에 인베리언트 하도록 저희가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세만틱 매칭에서는 스페셜 인베리언스만 고려했고 스타일 트랜스퍼에서는 이제 포토메트리 인베리언스만 고려했는데 이젠 저희가 제안하는 세만틱 어트리뷰트 매칭 네트워크라는 셈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스페셜과 포토메트리 인베리언스를 둘 다 주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네트워크와 세만틱 매칭 네트워크를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저희가 포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이 SAM-NET이라는 방법이고요. CVPR에 작년에 이제 발표된 내용. 그래서 이제 어떤 세만티컬리 시밀러한 영상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인스턴스가 다른 두 장의 영상이 있을 때 이 세만틱 어트리뷰트 매칭 네트워크가 이터레이티브 솔루션을 찾으면서 이 소스 영상은 점점 더 타겟의 스타일에 맞게 옮겨가고 이 타겟 영상은 점점 더 소스의 스페셜 정보에 맞게 옮겨가면서 이 두 개가 서로에게 슈퍼비전을 주면서 결과론적으로 포토메트릭 디포메이션과 스페셜 디포메이션의 강인한 결과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인풋은 이제 세만티컬리 시밀러한 두 장의 영상이고, 아웃풋은 어트리뷰트, 즉 스타일이 트랜스퍼된 영상과 트랜스포메이션 필드를 저희가 동시에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SAM-NET에서의 제안하는 방법이고요. 기존의 RTN과 비슷하게 어떤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세마틱 매칭을 수행한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또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서 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풋 이미지가 존재했을 때 이 인풋 이미지에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점점 더 이 포토메트릭 베리언트한 영상들과 스페셜 베리언트한 영상들이 점점 더 같아지도록 이터레이션을 통과하면 할수록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다가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SAM-NET을 학습하려면 저희도 또 다시 한번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한 슈퍼비전 시그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RTN에서는 사실
매칭 네트워크밖에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영상과 타겟 영상이 있을 때 SM넷에서의 아웃풋인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된 소스 영상과 와핑된 타겟 영상이 같아져야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소스 영상에서 뽑은, 즉 오른쪽에 위에 있는 영상에서 뽑은 피처와 오른쪽에 밑에서 뽑은 영상에서 뽑은 피처가 사실 같아지는 점이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피처 시밀러리티를 새롭게 로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처 시밀러리티만을 미니마이즈 하면은 이 포토메트릭 인베리언스를 왼쪽 텀에서 줄 수가 있게 되고, 오른쪽 텀에서는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좀 구체적인 수식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글에서 이러한 논문을 찾아서, 제 논문을 찾아서 봐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개인 GitHub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서머리와 그리고 이제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레이션 스터디를 봤을 때 어트리뷰션 네트워크를 하지 않았을 때 위의 결과들과 밑에 어트리뷰션 네트워크를 같이 동시에 수행했을 때의 매칭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터레이션을 통과하면 할수록 어트리뷰션 트랜스퍼와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컨버지를 빨리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퀄리테이티브 이밸리에이션을 봤을 때도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챌린징한 세만틱 코레스판던스 프로블럼들에 비해서 제안하는 세만틱 어트리뷰트 매칭 네트워크가 훨씬 더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매칭점을 와핑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실 포토리얼리스틱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소스 영상을 타겟의 스타일에 맞게 소스의 영상을 저희가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소스 영상과 타겟 영상에서 대응점을 잘 찾아서 타겟에 있는 어떠한 스타일 정보를 소스 영상으로 트랜스퍼를 함으로써 맨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의 컨텐츠와 타겟의 스타일을 퓨전해서 다음과 같은 포토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저희가 획득할 수가 있고,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포그라운드 마스크 트랜스퍼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소스 영상이 있고 소스의 마스크가 있고 타겟 영상만 주어졌을 때 소스와 타겟 영상에서의 대응점을 찾아 소스 영상의 마스크를 타겟 영상으로 매핑을 수행해서 타겟의 마스크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겟의 실제 마스크와 제안하는 세마틱 어트리뷰트 매칭 네트워크로 와핑한 마스크가 비교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와 매우 유사하게 잘 마스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오브젝트 트랜스피큘레이션이라는 분야는 이제 어떤 소스 영상을 타겟의 오브젝트에 보시면 이제 새 같은 종으로 바꿔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의 종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새도 지금 세마틱 어트리뷰트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새의 종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사실 모든 픽셀에 대해서 정의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실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랜드마크라는 점으로 사실 모두가 표현될 수가 있고요. 사실 기존 랜드마크가 아닌 다른 점들은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점들은 사실 이 오브젝트를 표현하는데 이제 미닝리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랜드마크를 이용하면 저희가 방금 제안했던 어떤 리커런트 트랜스포 네트워크를 훨씬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브젝트 랜드마크 디텍션도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어떤 신터티컬리 트랜스폼된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학습했다라는 단점들이 제안하는 방법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세마틱컬리 시밀러한 영상이 두 장의 영상이 있을 때 오브젝트의 랜드마크를 찾는 네트워크와 세마틱 매칭을 하는 네트워크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 랜드마크 점으로부터 스트럭처 인포메이션들을 세마틱 얼라인먼트 네트워크로 가져오고 세마틱 얼라인먼트 정보를 가지고 오브젝트 랜드마크를 찾는데 도움을 줘보자. 즉 두 개를 조인트 프로블럼 풀어보자 라는 게 이제는 본 논문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이제 ICCV 2019년도에 저희가 발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두 장의 영상에 존재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필드를 찾아낸 네트워크와 랜드마크를 디텍션한 네트워크를 같이 패러럴하게 붙여놓고 두 개의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서로에게 어떠한 셀프 슈퍼비전을 주도록 설계. 구체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 다음과 같은데 이제 네트워크가 좀 복잡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피처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 디텍션 네트워크에서는 이제는 매칭 네트워크 등 세만틱 매칭을 수행을 하고 이제 랜드마크 디텍션 네트워크에서는 랜드마크를 디텍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러한 랜드마크 모듈과 매칭 모듈과 랜드마크 모듈에 나온 아웃풋을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저희가 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 하나의 피처 시밀러리티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하면은 이제 이러한 랜드마크 찾는 문제와 이미지 매칭을 하는 문제를 하나의 로스로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풀 수가 있게 되고, 즉 이러한 두 개의 프로블럼이 조인트하게 컨버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클 컨스트레인,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이라는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하고, 이와 더불어 이제 매칭을 위한 네트워크도 추가로 하나가 더 있고, 이제는 랜드마크를 찾는 네트워크 로스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로스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봤을 때 어떤 세만티컬한 시뮬 영상이 있을 때 중간에 보시는 결과는 이제 랜드마크를 따로 찾는 네트워크를 쓰는 것과 세만틱 매칭을 따로 한 네트워크를 세퍼레이트하게 러닝했을 때의 결과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인트하게 학습했을 때의 결과가 기존의 세퍼레이트하게 학습했을 때의 결과보다 훨씬 더 세만티컬리 미닝풀한 랜드마크들도 잘 찾고 세만티컬리 미닝풀한 코레스판던스 점들도 잘 찾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봤을 때 이제 세만틱 코레스판던스를 보면, 결과를 보면 두 개의 의자지만 같은 세만틱 미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오브젝트들의 매칭을 했을 때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 제안한 방법이 훨씬 더 매칭을 잘 수행함을 하고, 어떤 오브젝트 랜드마크에 찾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론적으로 스테이블한 랜드마크를 잘 찾아냄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방법이 이제 페이셜 랜드마크를 디텍션 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리커런트 트랜스폼 네트워크라는 RTN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스페셜 트랜스폼 인베리언스를 피처 익스트랙션과 레귤라이저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줄 수가 있고, 어떤 이터레이티브 솔루션으로 저희가 정답을 찾아가는데, 이러한 방법이 세만틱 매칭, 포토리얼리스틱, 스타일 트랜스퍼, 랜드마크 디텍션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실린더리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즉 CCN이라는 새로운 이제 컨볼루셔널 모듈을 저희가 올해 12PR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PR에 6월에 발표할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뷰포인트 베리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저희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3D 상에서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2D 스페이스로 투영된 결과라고 사실 할 수가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뷰포인트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어떤 3D 오브젝트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2D 뷰로 보기 때문에 이 2D 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표현되는 게 영상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뷰포인트 베리에이션이 사실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라는 영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모든 수많은 자동차들은 사실 하나의 오브젝트 3D 커먼 오브젝트 모델에서 3D 모델이 나왔다고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어떤 커먼한 3D 오브젝트 모델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모델을 실린더로 감싸고 있는 새로운 3D상에 존재하는 컨볼루션 커널을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컨볼루셔널 커널을 3D상에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을 때 이러한 각각의 뷰가 달라진 영상들에서 뷰포인트에 맞도록 컨볼루셔널 커널들을 샘플링만 잘 해오게 되면은 컨볼루션, 즉 뷰포인트에 스페시픽한 뷰포인트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뷰포인트 인비런트 피처를 뽑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렌드리컬 커널을 이용해서 뷰 스페시픽한 피처를 뽑아내보자 라는 게 이제 본 논문에서 아이디어였고요. 사실 이제 뷰포인트를 고려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왼쪽에 보시는 방법이 카테고리와 뷰포인트를 같이 찾는 방법인데, 어떠한 영상에서 CNN을 통해서 뷰포인트를 찾는 클래스파이어와 이 영상의 클래스를 찾는 카테고리 클래스파이어를 어떤 멀티태스크 문제로 풀어서 기존의 조인트하게 카테고리와 뷰포인트를 찾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싱글뷰 영상만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은 이제 뷰 어그노스틱한, 즉 어떤 뷰마다 달라지는 피처가 아니라 모든 뷰에 대해서 동일한 컨볼루션al 피처를 쓴다라는 데서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3D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에서는 어떠한 인풋 영상을 인풋 모델을 다양한 2D 영상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놓고요. 이런 2D 프로젝션된 영상들에서 어떤 CNN을 통해서 뷰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각각 뽑고요. 이제 이러한 뷰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어그리게이션해서 클래스를 찾아내게 되면은 어떤 멀티 뷰 영상을 활용해서 뷰 스페시픽한 피처를 찾아낼 수 있다. 라는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법은 당연히 멀티뷰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계산량이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3D 모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조합해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린더리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CCN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인풋 싱글 영상에서 어떠한 저희가 제안하는 CCN 네트워크만 통과하면은 뷰의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뽑을 수가 있게 되고, 뷰 스페시픽한 피처들을 잘 어그리게이션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뷰포인트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두 개를 멀티태스크 풀어보자 라는 게 이제 CCN의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싱글 뷰 영상에서 이렇게 뷰의 스페시픽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두 장의 다른 영상이 있고, 이제 이러한 두 장의 영상이 다른 하나의 커먼한 3D 모델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정의한 3차원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셔널 커널에서 해당하는 뷰포인트에서의 뽑은 피처가 가장 이 오브젝트를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왼쪽 빨간색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자동차는 지금 이 커널이 이 빨간색 커널에서 뽑아온 커널을 가지고 피처를 뽑았을 때 가장 이 영상을 잘 뷰포인트에 어웨어하게 디스크립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초록색 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실린더리컬 컨볼루션 커널이라는 거를 3D 스페이스상에서 정의를 내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뷰포인트 어웨어하게 잘 샘플링을 해와서 뷰포인트 스페시픽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저희가 CCN에서의 아이디어고요. 이제 제안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왼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인풋 영상이 있을 때, 인풋 영상을 저희가 이미 정의된 3D 도메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실린더리컬 커널을 저희가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린더리컬 커널에서 저희가 뷰포인트마다 샘플링을 쭉 해와서 뷰포인트에 어웨어한 아웃풋 피처 맵들을 각각 다 만듭니다. 즉, 360도에 해당하는 뷰포인트 커널들을 샘플링을 잘 해와서 이 아웃풋 피처 맵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즉 NC계라는 카테고리랑 NV계라는 뷰포인트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이때 이제 이러한 모듈 자체가 전체가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만을 잘 백프로포먼 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3D 모델이라는 걸 알진 못해도 이런 커널 스페이스가 자기가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되는 거죠. 즉, 저희가 어떤 슈퍼비전이 없이도 3차원에 존재할 수 있는 실린더리컬 컨볼루셔널 커널을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린더리컬 컨볼루션을 저희가 새롭게 제안을 했고요. 디테일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린더리컬 컨볼루션을 가지고 조인트하게 오브젝트 카테고리랑 뷰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스코어 맵의 아웃풋이 NV계의 뷰포인트와
n식의 카테고리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1은 지금 백그라운드 클래스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아웃풋에서 저희가 가장 이 영상을 표현하는 가장 높은 카테고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영상을 표현하는 가장 높은 뷰포인트가 무엇이냐를 잘 셀렉션만 하면은 저희가 조인트한 오브젝트 카테고리와 뷰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프로버빌티 어그레이션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뷰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시누소이달 소프트 아그맥스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서 저희가 뷰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뷰포인트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카테고리랑 뷰포인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CCN을 써서 뷰포인트 24개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CCN으로 학습한 네트워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CNN 방법으로 뽑은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중간 결과고요. 맨 아래쪽에 보이는 방법이 이제 CCN을 통해서 뽑은 네트워크의 비주얼라이징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있는 영상들에 비해서 보시는 바가 CCN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에 존재하는 스트럭처럴 정보를 훨씬 더 강인하게 인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줄 수 있고,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들에 비해서 파스칼 3D 플러스 데이터셋에서 훨씬 월등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인트하게 오브젝트 디텍션과 뷰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를 파스칼 3D 플러스 데이터에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그리고 뭐 지금 코코 데이터셋이나 키티 데이터셋을 봤을 때도 다음과 같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퀄리테이티브 이밸리에이션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뷰포인트가 다른 오브젝트들을 잘 디텍션을 하고, 이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이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초록색이 에스티메이션 하는 뷰포인트인데 디텍션도 잘 수행하면서 오브젝트의 뷰포인트도 잘 찾아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키티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도 어떤 도로주행, 스마트카가 도로주행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도로주행 상황에서 디텍션과 이 디텍션된 박스의 뷰포인트까지 잘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본 논문에서는 저희가 실린더리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CCN이라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커널을 이제 3D 스페이스 상에서 저희가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3D 스페이스 상에서 저희가 언슈바이즈드를 학습을 하고, 뷰 스페시픽한 컨볼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조인트하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뷰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라는 게 이제 CCN 네트워크의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에서 볼 내용은 이제 볼루메트릭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즉 VTN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런 VTN이라는 방법은 사실 언더 리뷰 상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STN, 스페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어떠한 오브젝트나 또는 영상에 존재하는 most discriminant part, 즉 가장 세일런트한 파트를 찾는 문제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이 STN이 사실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사실 파인 그라인드 이미지 레코니션에서는 이제는 뭐 룩클로저나 또 멀티 어텐션 기밥들의 방법으로서 사실 활용이 되었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ECCV 2014년도에 이제 CNN을 비주얼라이즈 했던 결과들을 봤을 때도 이러한 CNN에서 피처 슬라이스 하나는 커먼한 어떠한 세만틱 미닝을 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 네트워크 디섹션이라고 해서 2017년도 12PR에 나왔던 논문에서도 각각의 피처 슬라이스는 다른 세만틱 미닝을 품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세만틱 미닝들이, 저희가 세만틱 파트들이 CNN에 나오고 있음을 이 본 논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만틱컬하게 채널별로 달라진 세만틱 미닝들은 사실 이제 스페셜 어텐션을 스페시오 채널로 어텐션을 확장했을 때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두 개의 논문은 기존의
존재하던 스페셜에서 존재하던 어텐션을 스페셜과 채널 축으로 확장을 해서 어텐션을 찾아서 어떤 네트워크를 프로젝션을 수행했을 때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준 방법들인데요. 이제 이러한 방법들에 착안을 해서 제안하는 방법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방법들은,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어떤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줄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필드 자체가 채널별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인풋과 그 다음에 보이시는 STN과 SSN의 결과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필드가 어떠한 컨볼루션 액티베이션에서 채널 슬라이스마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오른쪽 4개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채널은 각각 다른 세만틱 미닝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세만틱 미닝들에 맞게 각 채널별로 베링하는 사실 샘플러를 먹였을 때 기존의 STN이나 SSN보다 훨씬 정확한 스페셜 인베리언스를 줄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본 논문, 즉 VTN에서 제안하는 방법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 그림과 같이 타겟 코디네이트들이 있을 때 기존의 STN이나 SSN은 피처 채널별로 동일한 샘플링 필드를 고려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안하는 VTN에서는 이 피처 채널마다 세만틱 미닝을 잘 인코딩 하도록 피처 슬라이스마다 베링하는, 즉 스페셜과 채널 와이즈로 베링하는 트랜스미션 필드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VTN의 아이디어고요. VTN 네트워크는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사실 로컬라이제이션, STN에서의 로컬라이즈 네트워크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스페셜리 그리고 채널 와이즈리 베링 하도록 데이터를 샘플링 해오자 라는 게 이제 VTN의 아이디어고요. VTN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냥 영상 한 장만을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same 클래스의 영상과 different 클래스의 영상을 같이 사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fine grained image recognition 그리고 fine grained image recognition 중에서 어떠한 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게 비행기들인데요. 다양한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fine grained image recognition 또는 이제 자동차를 fine grained recognition 한다는 문제들을 봤을 때 제안한 VTN이 사용되고, 보시는 것 같이 위와 아래가 다른 새인데 이제 이러한 새들을 STN, SSN, ASN처럼 기존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채널별로 동일한 샘플링 필드를 고려하는데, 오른쪽에 4개의 그림에서 같이 4개의 피처 채널에서 다른 샘플러를 써서 디스크립션을 한 VTN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VTN에 보는 것처럼 다른 세만틱 파트들에서,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서의 다른 세만틱 파트들을 잘 로컬라이즈를 하고, 그러면서도 두 장의 다른 영상에서도 같은 색깔의 같은 포인트들을 잘 아이덴티파이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STN이나 SSN, ASN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논리지드한 디포메이션들을 고려가 잘 할 수 있다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예시로 봤을 때 왼쪽에 보이시는 클래스와 오른쪽에 보이는 클래스들에서의 각각 두 장의 인스턴스들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지오메트리 왜곡들이 있을 때 제안하는 방법이 세마티컬리 미닝풀한, 즉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점들을 각각 채널에서 잘 찾아낸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 기존의 fine grained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에다가 제안하는 VTN 네트워크만 써도 기존의 베이스라인 방법들에 비해서 성능 향상들을 매우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fine grained 이미지 레코니션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VTN을 사용하면 훨씬 높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VTN은 이제 인스턴스 레벨 이미지 리트리버리라는 태스크에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쿼리 영상이 있고 어떤 라지 스케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 영상과 가장 유사한 니어리스트 네이버 영상들을 찾아와봐라 라는 게 이제 인스턴스 레벨 이미지 리트리버 문제인데, 이제 인스턴스 레벨 이미지 리트리버는 어떤 하나의 영상을 어떻게 디스크리미티브하고 로버스트한 글로벌 피처 디스크립터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VT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같은 랜드마크인데 다른 영상이 두 장의 다른 영상들에서 VTN을 썼을 때 채널마다 세만티컬리 미닝풀한 부분을 잘 어텐션을 함으로써 인스턴스 레벨 이미지 리트리버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인스턴스 레벨 이미지 리트리버 방법들에 비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VTN이라는 방법은 이제 스페셜리 그리고 채널 와이즐리 베링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필드를 찾아서 피처로 와핑한다는데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한 방법이 이제 파인 그레인드 이미지 레코니션이나 또 인스턴스 레벨 이미지 리트리버 또는 피플 리아이덴티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 세미나에서 제가 세 가지의 저의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딥러닝 분야에서 이제 스페셜 인베런스를 주기 위해서 발표된 STN이라는 방법의 2015년도의 방법을 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확장한 세 가지의 논문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가 리커런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두 번째가 실린더리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볼루메트릭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 스페셜 인베리언스라는 거는 이제 라버스탄 피처 레프렌테이션 러닝을 위해서 사실 가장 에센셜한 분야 중에 에센셜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페셜 인베리언스는 저희가 어떻게 영상을 찍더라도 존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오브젝트 디포메이션은 사실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베리에이션들이랑 같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스페셜이 달라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오브젝트의 어떤 어피어런스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건지,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모델로 표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사실 이러한 진짜 퓨어한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과 other variation, 즉 다른 베리에이션들 간에 어떻게 잘 디센탱글 해서 이러한 팩터들을 잘 디센탱글 해서 저희가 이런 스페셜 인베리언스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남아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 이제 이러한 방법이 저의 further work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의 메일 주소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